오늘은 이제 진시황이 주인공이 아니라 좀 다른 인물을 주인공 삼아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나라를 중심으로 이제 통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그래서 진시황이라고 하는 인물을 중심으로 어제는 불로불사 영원을 꿈꾸었던 황제의 욕망을 다루었습니다. 오늘은요, 그 주변에 있던 인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이사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오늘의 고사성어는 불택세류입니다. 자, 일단은 뜻을 소개하죠. 불택세류. 작은 물줄기도 가리지 않는다라는 뜻이고요. 작은 것도 소중히 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이사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아주 야심 넘치는 인물입니다. 그는 원래는 초나라 출신이었는데요. 자신의 재능을 10분 발휘하는 마음으로 진나라로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이 진나라가 이 출신에 상관없이 두루두루 인재를 끌어모았거든요. 그가 진나라에서 나름 꿈을 펼치는가 싶었는데 하나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진왕이 다른 나라 출신의 인물을 모두 내쫓으라 명령했기 때문이죠. 이때 진왕이 바로 영정, 훗날 진시황이 되는 그 인물입니다. 이사는 왕이 잘못된 명령을 내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자신의 생각을 담은 글을 올립니다. 그 글에 담겨 있는 유명한 말이 이렇게 되죠. 태산은 한 줌의 흙도 사양하지 않았기에 그렇게 높을 수 있었습니다. 바다는 작은 물줄기도 가리지 않아 그토록 넓을 수 있습니다. 대왕께서 폐업을 이루시려면 출신을 가리지 말아야 합니다. 다행히 진왕은 어리석은 인물은 아니었고요. 그는 이사의 이 글을 보고는 명령을 거둡니다. 그리고 이사를 가까이 두어서 그에게 더 큰 일을 맡기죠. 시황제가 천하를 통일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아주 중요한 하나의 이유는 이사 같은 그런 인재를 등용해서 가까이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사는 그 이후 나라의 모든 일을 맡아 처리하는 승상의 자리에 오릅니다. 이사는 황제와 직접 만날 수 있는 몇 명의 인물 가운데 하나가 되죠. 훗날 시황제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때에도 바로 곁에 있었습니다. 이사의 말에서 나온 불택세류, 작은 물줄기도 가리지 않는다. 오늘날 어떻게 보면 포용력을 이야기하는 말이라고도 할 수 있죠. 작은 일이라고 무시하면 큰 사람이 되기 어렵습니다. 우리말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죠. 티끌 모아 태산. 작은 거라고 버려두지 않고 모아야 태산처럼 클 수 있고 바다처럼 넓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큰 것도 작은 것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오늘 하루의 노력이 쌓이고 쌓여서 큰 사람의 덕목을 이루죠. 여러분도 태산처럼 높고 바다처럼 넓은 사람이 되기를 꿈꾼다면 하루에 작은 일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겠죠. 자, 여러분, 오늘의 고사성어는 이사라는 인물이 남겼던 불택세류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또박또박 한번 써보도록 하죠. 불은 어제도 불로불사라는 표현이 나왔듯 뭐뭐 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서로 어울리지 않는 걸 불화라고 하죠. 택자는 고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으로는 선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자는 여러 가지 가운데 가려 뽑는 거고요. 택은 이제 잡는 걸 이야기하죠. 세자는 가늘다. 그래서 아주 작고 가는 걸 세밀하다라고 합니다. 류는 흐름이라는 뜻이고요. 이 류는 앞에 오면 유가 됩니다. 한자 단어 보면 리을이나 니은으로 된 게 맨 앞에 오면 이응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쵸? 류는 흐름이란 뜻인데 앞에 오면 유가 됩니다. 그래서 유수라는 말이 있죠. 글자 그대로 흐르는 물이라는 뜻입니다. 불택세류. 작은 물줄기도 가리지 않았다. 작은 물줄기도 함께 포용했다. 함께 받아주었다라는 뜻입니다. 다 썼습니까? 자, 지난 시간은 불로불사라는 표현이 있었고 오늘은 불택이라는 표현을 배우네요. 불자는 뭐뭐 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이 불자가 들어가서 만들어지는 단어를 생각해 보죠. 뭐뭐 하지 않는다. 뭐뭐가 아니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이 됩니다. 좋아하는 것. 그 내로남불은 이제 사자성어라기보다는 그 우리나라 오늘날 만들어진 표현입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불륜은 불자가 들어간다고 할 수 있죠. 윤리를 어기는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좋아하는 걸 호라고 하고요. 좋아하지 않는 걸 불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불호라는 표현을 쓰죠. 한편 복, 좋은 일이 있는가 하면 불복. 네, 좋지 않은 일, 복불복. 이때도 불자를 씁니다. 불자가 들어간 거 생각을 해보세요. 되게 많습니다. 안 돼. 한자로 그걸 뭐라고 하냐면 불가. 그쵸? 불신. 불신은 믿지 못하겠다. 그쵸? 법이 아니다. 법을 어겼다. 불법. 불로장생. 불로는 지난 시간에 나왔던 늙지 않고 장생, 오래 산다. 늙지 않고 오래 사는 걸 불로장생. 불자 들어간 거 진짜 많습니다. 예를 들면 옳지 않은 걸 뭐라고 하냐면 옳지 않다. 자, 그때는 불이 아니라 부가 됩니다. 부정. 그래서 이 글자는 원래는 불로 읽는데요. 근데 이게 부가 되기도 합니다. 뒤에 디귿이나 지읒이 오면. 그래서 우리는 불정이 아니라 부정이라고 하죠. 디귿이 오는 것. 도덕적이지 않은 걸 부도덕. 그렇죠? 네, 불효라고 할 때도 이 불자를 쓰겠죠. 불효. 효를 행하지 않는다. 불효. 그래서 부정행위, 부정시험, 부도덕 할 때도 이 불자입니다. 여러분, 만족스럽지 않다. 만족이란 말을 생각해 보세요. 그럼 뭐가 있겠습니까? 불만족이 있겠죠. 그렇죠? 근데 만이나 족이나 다 충분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럼 이걸 또 쪼갤 수 있습니다. 쪼개면 또 어떻게 되죠? 불만.
만족스럽지 않을 때 불만. 한편 족자도 쓰죠. 부족. 그렇죠? 만족은 가득 차고 충분한 걸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가 뭔가 흡족치 않은 뭔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우리가 불만이라는 표현을 쓰고 또 충분치 않을 때 부족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죠. 그래서 한자 단어를 쪼개서 단어를 생각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넘어가 보죠. 평안이란 말이 있습니다. 편안이란 말이 있습니다. 편안. 편안도 쪼갤 수 있겠죠? 편안하다. 편안하지 않은 상태를 나타내는 말 불편이 있고요. 조금 의미는 다르지만 불안이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많은 단어가 이 불자가 들어간 단어 되게 많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오늘 불택세리와 함께 익힐 한자 표현들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표현은 인재, 빼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죠. 시황제는 이사 같은 인재를 곁에 두었기에 천하통일을 이룰 수 있었고, 역사를 보면 훌륭한 인물들은 혼자서 큰 일을 하질 않습니다. 늘 자기 곁에 중요한 인재들이 있었죠. 두 번째 표현은 출신입니다. 출신은 태어난 배경을 이야기해요. 과거에는 이 출신, 대부분은 신분에 따라 차별을 받았습니다. 신분, 때로는 지역에 따라 사람들을 다르게 대했고요. 그래서 다른 나라나 다른 지역 혹은 다른 관계에서 성공한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기도 했죠. 세 번째 표현은 등고자비. 높은 곳에 오르려면 낮은 데서 시작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말에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죠. 그 뒤에도 이야기했겠지만 태산이라는 산이 실제로 있습니다. 중국의 태산 입구에는 이와 비슷한 등고필자라는 말이 적힌 비석이 있습니다. 등고자비, 등고필자 비슷한 말이고요. 모두 중용이라는 책에서 나온 말입니다. 세 표현을 또박또박 써보죠. 인재, 인은 사람.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다른 말로 인물이라고도 하죠. 이 제자는 뭐 재료 혹은 제목이라고 할 때 제자입니다. 무언가를 만드는, 이루는 바탕이 되는 걸 재료나 제목이라고 하죠. 출신, 출자는 나오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걸 배출한다 이런 말도 쓰죠. 신은 몸, 근데 여기서는 신분이라고 할 때 그런 어떠한 사람을 나눈다라는 의미에서의 신입니다. 등고자비, 등자는 오르다, 산에 오르는 걸 등산, 고자는 높다, 자자는 어디로부터라는 뜻입니다. 이 자자는요, 여러분, 스스로라는 뜻으로 많이 알고 있지만 한문에서는 어디로부터라는 뜻으로도 사용됩니다. 비자는 낮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낮은 데서부터, 높은 데 오르는 건 낮은 데서부터라는 게 등고자비입니다. 딱 한 달 뒤에 제가 태산에 오를 예정입니다. 중국의 산둥성에 가면 태산이라는 산이 있고요. 제가 그 산을 2번 올랐는데 그 산 입구에 요 말이 들어 있습니다. 등고필자. 높이 올라가는 자는 반드시 여기서부터. 그래서 되게 반가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높은 산이 있잖아요. 태산이라는 산이 먼 옛날 진시황이 올랐던 산이거든요. 진시황이 오르면서 하늘의 제사를 지내려고 했는데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하늘이 진시황의 제사를 방해했답니다. 막 바람도 불고 비도 불고 그랬대요. 그래서 결국은 제사를 지내지 못했고, 당시에 진시황이 바람과 비를 피하도록 도와줬던 소나무가 있답니다. 그 소나무에다가 작위를 내렸다는 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다 보면
진시황이 자귀를 내렸다라고 하는 나무가 태산에 심겨 있습니다. 자, 다 쓴 친구들 한자 단어를 좀 생각해 보죠. 인제 지금도 많이 쓰죠. 출신. 출신은 옛날에는 신분, 오늘날에는 보통은 지역, 학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표현 들어봤어요? 출신 학교. 네, 여러분이 뭐 졸업하는 학교를 뭐 출신 학교, 출신, 지역 이런 말도 쓰죠. 근데 옛날에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출신, 성분. 이때 성분은 신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출신 성분이 높다 낮다 이런 표현을 쓰죠. 등고잡이. 등자는 오르다. 여러분 저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요. 옛날에는 학교가 산에만 있었나 봐요. 산에 오르는 걸 등산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학교에 오르는 걸, 학교에 가는 걸 뭐라고 합니까? 그걸 등교라고 하죠. 자, 등산, 산에 올랐으면 산에서 내려옵니다. 하산. 그래서 마찬가지로 어떤 표현이 있어요? 학교. 그쵸. 등자는 오르다. 자, 여러분 고자는 높다는 뜻입니다. 높다는 뜻에 고자가 들어간 단어 한번 생각해 보죠. 높다. 높은 층을 고층. 등고선. 높이 올라가는 선.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주는 선. 고층 빌딩. 이제 고층 빌딩은 한자 고층과 영어 단어 빌딩이 합쳐진 말이죠. 또 뭐가 있을까요? 고기압. 네. 기압이 높은 걸 고기압. 반대말 기압이 낮은 걸 저기압. 그래서 고저가 서로 상대말이 됩니다. 고지, 높은 곳. 그래서 뭐 고지를 점령하라. 뭐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높은 지대를 고지대. 반대말 저지대 이런 말이 있겠죠. 고는 높다. 저는 낮다. 그래서 여러분 가봤는지 모르겠는데요. 아주 높은 산을 뭐라고 하냐면 고산이라고 하죠. 한 2,000m 넘고 어떤 산들은 3,000m, 4,000m, 6,000 막 이런 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라가면 막 어지럽고 막 토하기도 하고 그런다고 하죠. 저는 한 4,000m까지 올라가 봤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올라가 보면 지구라는 게 정말 높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비는 한번 찾아보죠. 아닙니다. 네. 우리가 이제 고비를 넘었다 할 때 그 고비는 다른 한자를 써야 될 것 같네요. 고음, 그쵸? 높은 소리. 고음. 반대로 낮은 소리는 저음. 이 곱자는 이제 높다라고 했는데 속도 같은 데서 쓰여요. 그쵸? 뭐가 됩니까? 고속. 그쵸? 반대로 저속. 그쵸? 정도가 높은 걸 고도, 정도가 낮은 걸 저도. 이런 말 씁니다. 아니, 고가 아니라 고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경제 성장률이 높을 때 무슨 고도 성장 뭐 이런 말을 쓰죠. 고위도, 저위도. 그래서 위도를 또 높낮이를 나눌 때 이럴 때도 씁니다. 비슷하게 높은 자리에 있는 걸 고위. 뭐 이런 말 쓰죠.
네, 고열. 네, 열이 높은 걸. 혈압이 높은데 고혈압. 고지혈증의 고자는 이 고자가 아닐 겁니다. 고지혈증의 고자, 맞네? 오, 높다는 뜻의 고자네. 미안합니다. 네. 피 속에 이제 이렇게 지방이 많은 경우, 그쵸? 그래서 고자는 높다는 뜻으로 정말 많이 쓰여요. 등고는 높이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있는 표현도 써보죠. 첫 번째 표현은 포용입니다.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걸 포용이라고 하죠. 진왕은 옳은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기사의 간언대로 외국 출신의 인재들을 포용해서 널리 등용하기로 하죠. 태산,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중국 산둥성에 있는 산입니다. 이 태산이 워낙 유명해서요. 실제로 있는 산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말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도 있죠.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사람은 제안이 오르고 매만 높다 하더라. 태산이 아무리 높아도 하늘보다 높겠어? 오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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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오르고 꾸준히 하다 보면 언젠가는 다 오를 수 있는데, 근데 사람들은 높다고 그냥 하려고 하지도 않네. 양사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조죠. 마지막 분서갱유. 책을 불태우고 유학자들을 파묻었다는 뜻입니다. 시황제는 절대적인 권력을 꿈꾸었고요. 자, 그래서 다른 생각을 품지 못하도록 분서갱유 사건을 저지르죠. 바로 이사, 오늘 우리가 만났던 이사라는 사람의 제안에 따라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첫 번째 표현은 포용.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거죠. 포자는 감싸다. 그래서 우리가 포함이라는 표현을 쓰죠. 용자는 받아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감내하고, 혹은 감내는 좀 다른데 받아들이는 걸 용납한다고 하죠. 용자나 납자나 다 들이다, 안으로 받아들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태산. 태산은 실제 있는 산이지만 우리 말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런 친구도 있더라고요. 숙제가 태산 같다고. 숙제가 태산이다. 근데 이제 할 일이 태산이란 말은 많이 쓰죠. 한편 걱정이 태산이다. 그렇죠? 그런 말 씁니다. 많다는 뜻으로 태산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분서갱유. 분서갱유는 여러분이 역사를 배우면 진시황이 벌였던 사건 가운데 소개되는 사건이죠. 분자는 불태우다. 그래서 향을 사르다. 향이라고 알죠? 이렇게 냄새가 나는 향을 태우는 걸 분향이라고 합니다. 서자는 책. 그래서 분서는 책을 태우다. 책을 다른 말로 서적이라고도 합니다. 갱자는 파묻다. 유자는 유학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시황제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 그런 사람들을 억압하기 위해 벌였던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요즘으로 따지면 언론을, 혹은 사람들의 입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분서갱유라고 하는 사건을 저지르죠. 또박또박 써보세요. 태산. 태자는 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주 크고 사람들이 널리 즐겁게 생활하는 걸 태평이라고 하죠. 태평은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마음도 넓고, 그리고 그렇게 작은 일에 연연해하지 않을 때 천하태평이라는 말을 또 쓰죠.
태산은 산의 이름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도 한 번쯤 가보세요. 태산이라고 하는 산이 실제로 있고, 그리고 태산은 먼 옛날에는 진시황이 올랐다라고 하고, 그 이후에는 공자가 올랐다라고 하고요. 또한 이후에 황제들이 올라 하늘의 제사를 지냈던 산입니다. 태산의 가장 꼭대기를 옥황봉이라고 하는데요. 옛날 사람들은 이 태산에 신이 산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천계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신들의 세계. 그래서 옥황상제 같은 경우가 태산에 있다라는 상상을 하기도 했던 거죠. 자, 많이 다 썼네요. 그래도 좀 획수가 어려워서 좀 어렵지 않을까 싶었는데, 서자를 생각해 보죠. 가장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한자를 좀 풍성하게 생각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 서. 책을 도서라고도 하죠. 그렇죠? 원래 도자는 그림이란 뜻이에요. 근데 그게 그림과 글이 합쳐져서 도서라는 말이 만들어집니다. 자, 근데 서예 같은 경우는요. 자, 서자는 책이란 뜻이 있고요. 오늘날 글이란 뜻이 있습니다. 서예는 글이란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물론 글과 책이 함께 엮여져 있지만 이게 어떤 뜻인지를 한번 고민해 보세요. 서, 책이란 뜻이 있고 글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글꼴을 한자로 서체라고 합니다. 도서관, 네, 책이 있는 곳을 도서관. 근데 저는요, 여러분, 도서관보다는 여기를 많이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서점. 책을 빌려보는 것도 좋지만, 네, 사보는 게 더 좋아요. 왜냐하면 사야지 더 많이 볼 생각이 들거든요. 성서. 네. 성경을 다르게 말하는 말이죠. 마찬가지로 어떤 책의 종류를 뒤에다가 설을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책, 매일매일 곁에 두고 보고 싶은 책, 교과서. 별로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역사서를 좋아합니다. 역사책을 조금 더 격식 있게 말하는 게 역사서. 그쵸? 또 뭐가 있겠어요? 뭐서 할 때. 반드시 읽어야 되는 책을 뭐라고 하냐면 필독서. 이런 말 들어봤어요? 네. 여러분, 독서. 네, 이 서자를 쓰죠. 책을 읽는다고 하는 건 물론 여러분들 재밌는 책들 좋아하잖아요. 근데 필독서, 꼭 읽어야 되는 책 제목도 많이 알아두세요. 나중에 그런 책들을 언젠간 읽어야지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두고 있다가 그런 책을, 좋은 책들을 읽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고서는 옛날 책. 여러분들 근데 고서를 볼 일은 없을 텐데요. 자, 글이란 뜻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지막으로 사람이 죽으면서 남기는 말을 유언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글로 남기면 뭐라고 해요? 유서. 그쵸? 그래서 다음 시간엔 시황제 유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자가 쓰기가 어려워요. 시간이 다 됐는데 한 번만 쓰고 마치도록 하죠. 유자는 이게 이제 유학자, 공자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 유교 할 때 유자입니다. 왼쪽부터 씁니다. 하나, 둘. 그리고 재밌게도 여기에는 비를 뜻하는 글자가 들어있어요.
여기 비를 뜻하는 우라는 글자죠. 그리고 아래를 쓰면 됩니다. 요 순으로 쓰면 또박또박 쓸 수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맞춰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 다음 시간에는 시황제의 죽음과 그의 유언, 유서를 가지고 이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를 보내고 여러분 또 내일 만나죠. 여러분 안녕.